안녕하세요. 초보에서 전문가로 오토데스크 볼트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다우데이터 기술팀 원우진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기본적인 파일 관리를 볼트라는 제품을 통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오토데스크 볼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이제 CAD 파일을 통한 그러니까 CAD 파일과 볼트를 통한 설계부터 파일 관리 방법과 인벤터와 볼트를 통한 설계부터 파일 관리, 요 세 가지 항목은 이제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볼트 서버 구성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송광우 팀장님께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볼트라는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볼트라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실제 설계자분들께서는 여러 분들이 볼트라는 이름만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볼트라는 제품이 어떤 건지 들어보지도 못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데스크 볼트란 이제 PDM 시스템이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PDM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래와 같이 탐색기와 유사한 UI로 구성된 개별 실행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볼트라는 제품이 PDM이라고 했을 때 이 PDM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진행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설계나 설계를 통한 검증, 제조나 이 모든 것이 완료되고 데이터를 관리할 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도면이나 3D 데이터, 봄이나 재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구축 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의 경우에는 유저의 로컬이나 사내에 있는 파일 서버를 기준으로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또는 보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프로젝트의 동일한 파일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각 팀별로 또는 사람별로 각 버전들이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완료된 내용들이 달라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단적인 예시로는 기존에 설계하시던 분이 퇴사로 인해서 그분이 작업하시던 프로젝트들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최종 버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경하시는데 당연히 같이 오래 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이력 관리도 진행이 어렵게 되고요. 실제 그 도면에 접근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면 어디에 이동되고 있는지 보안이나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M 제품 데이터 관리라는 이 볼트 제품을 통해서 파일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파일을 동일하게 생성된 파일들을 PDM이라는 단위 항목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파일들 간의 보관과 버전, 리비전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앙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데이터 중앙화, 즉 일원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하나의 자산으로서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 PDM이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DM이라는 항목은 이제 오토데스크 볼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볼트는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기능들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는 웨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구나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검색이나 이력 관리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검색 같은 경우는 탐색기에서도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검색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력 관리를 통해서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들 또는 CAD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CAD에 대한 매핑 또는 접근하는 사용자 권한들을 부여를 해서 보안에 대한 관리나 어떤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지 간단한 이력 관리들을
모두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오토데스크 볼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각 기능 메뉴 창 3가지 정도를 밑에다가 띄워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탐색기 UI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뒷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나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볼트의 특징은 전체적인 통합 관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색,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들을 찾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버전이나 리비전 관리, 라이브러리 관리나 BOM에 대한 자동 작성이나 관리, 전체적인 설계 변경이나 표준화에 대한 내용들도 관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데이터가 관리가 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증가가 되시게 되고요. 2D 도면이나 3D 도면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최종 버전을 찾지 못하면은 찾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빠르다라고 하셔서 새로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리소스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따라서 설계 변경이 감소되고 처리 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확도는 향상이 되고 그에 따른 생산성까지 함께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볼트의 기초적인 메뉴들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볼트는 다음과 같이 로그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른 이름이나 암호들을 지정을 하셔서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로그인에 대한 내용은 관리자가 직접 사용자를 추가한 다음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별 권한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원하시는 역할, 어떠한 권한을 가진 역할들을 생성을 하여 그 역할별로 사용자를 분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별로 권한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기본적인 파일 삭제, 아니면 그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각각 분류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보안 관리 또는 이력 관리를 유용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놓고 볼트에서는 파일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일정 파일을 사용을 할 때는 열고 그 다음 저장하고 이렇게 2가지 기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볼트는 서버를 통해서 작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체크아웃과 체크인 이 2가지 형태가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윈도우 탐색기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체크아웃 기능은 열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트 서버상에 있는 정보를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가져오는 기능과 이제 체크인 로컬에서 수정된 정보를 볼트상에 업데이트하는 이렇게 2가지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열기, 체크아웃이 되지 않은 파일을 볼트에서 여셨을 때는 수정이 가능한 게 아닌 읽기 전용 형태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크아웃과 체크인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나타나는 질문이 기존 데이터는 예전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는 하나씩 열어서 모두 다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량의 데이터들이나 조립품 같은 부품이 많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데스크 오토로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볼트상의 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PDM이 볼트가 어떤 것인지 간략한 기능들과 내용들, 개요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오토캐드와 볼트를 통한 설계부터 파일 관리라는 항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와 볼트를 통한 설계부터 파일 관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볼트에서 캐드 파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소개에 대한
주요 기능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고요. 일단은 블록 속성을 통한 특성 관리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 블럭에 일정 속성 값들을 입력을 해서 기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성을 입력한 내용들로 이제 볼트상에 업로드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일반 탐색기와 달리 볼트를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검색 기능,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볼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하시게 되면 로그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볼트 같은 경우는 개별 실행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캐드상에서도 애드인 형태로 접근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라이브러리 및 작업 폴더를 추가해서 뒷부분 작업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UI 자체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라이브러리와 일반적인 작업 폴더 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용자 임의적으로 체킹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주 사용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기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각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탐색기에는 즐겨찾기 기능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하기 위한 내용을 구축을 하고 이제 템플릿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가 등록을 해놓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면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표제란을 구성을 하고 요거를 볼트 상에다가 업로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내부에 각각 태그와 내부 값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값들은 탐색기 상에선 사용을 못하지만 볼트 상에서는 연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별도 볼트라는 리본 메뉴 탭을 통해서 볼트에 직접적인 접근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을 볼트상에 업로드하기 위해 체크인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체크인 진행할 때 이 경로를 잡아주는 유형도 탐색기에서 저장하는 유형과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하신 경로에 확인하시게 되면 해당 경로 내에 해당 템플릿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각 필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필드 같은 경우는 뷰 사용자화라는 간단한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속성 값들을 부여를 해서 리스트를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해서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뭐 파일 크기나 작성자뿐만 아니라 도면을 하나 추가해서 도면에 대한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하나의 파일을 오픈을 해서 체크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도면 파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업데이트된 볼트상에 업데이트된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단에 미리 보기 형태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탭도 제공이 되겠고요. 체크아웃을 진행을 해주셔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을 진행을 하고 도면을 수정을 한 다음 다시 한번 체크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체크인과 체크아웃 되는 시점이 실제 이력 관리가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 데이터에 대한 이력 관리가 진행이 되면서 사용 내역을 확인을 했을 때
각 버전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과 해당 이전에 대한 백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드에 대한 리스트는 이렇게 뷰 사용자화 중에 사용자 지정 뷰 관리라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필드 값들에 대한 세팅을 진행을 한 다음 각 항목 상황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도면에 대한 블럭 값에 대한 내용은 추가가 되었지만 리스트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블럭에 대한 내용을 사용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간단한 몇 가지 세팅을 진행을 해주셔야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서버단에서 우선 서버 콘솔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하고 이제 도구 항목을 보시게 되면 색인 블록 속성이라는 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속성 값을 불러올 블럭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블럭 이름을 확인을 하게 되면 타이틀 블럭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이틀 블럭이라고 구성된 내용을 불러오기 위해서 블럭 이름에 타이틀 블럭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추가된 블럭에 대한 속성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부분 작업이 항상 선행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도구의 옵션 쪽, 설정 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성들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성 탭을 통해서 해당 부분 추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삽입되어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면에 대한 특성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라는 부분을 통해서 매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이라는 항목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고요. 요소에서 제공자의 어떤 파일에 대한 내용을 가져올 것인지 CAD 파일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면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특성이 템플릿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템플릿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템플릿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항목에 지금 타이틀 블럭 내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 매핑이라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 특성 편집을 진행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CAD에서 수정된 내용을 볼트에 반영을 하고 볼트에서 수정된 내용을 CAD에서 반영을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단방향으로 편집을 진행을 할지 구성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볼트 내에서 편집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성이라는 부분을 예로 변경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특성 명칭까지 입력을 해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분들 추가적으로 특성 추가를 하고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특성들은 CAD 파일뿐만 아니라 뒤에서 설명드릴 인벤터 파일, 인벤터 도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도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성 정의를 진행을 완료를 하고 아까 나타나지 않았던 필드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항목을 보시게 되면 아까 나타나지 않았던 디자이너나 디스크립션, 매터리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제거하고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한 다음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면 해당 리스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편한 형태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록이 되어 있는 파일을 오토로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괄로 한번 업로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 오토데스크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러면 오토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업로드할 파일들이 있는 폴더의 위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에 문제가 없는지 간단한 스캔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진행이 되고 어떤 볼트를 사용할 것인지 일단은 볼트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해당 폴더와 볼트상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경로 하위에 선택하신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간단한 몇 가지 버튼 클릭을 통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파일 손상 없이 좀 더 편하게 업로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에는 제가 지금 추가한 필드 값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정한 뷰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해당 값들의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CAD 파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파일 하나를 오픈을 해서 이 부분이 함께 업데이트가 되는지 수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이 진행돼야 파일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체크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면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볼트에 대한 정보가 함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이틀 부분에 대한 정보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항목에 대한 정보는 태그 자체는 디스크립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볼트 상에도 제가 디스크립션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변경이 되는지 편집을 진행을 하고 볼트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인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체크인을 하지 않게 되면 볼트상에 대한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게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을 갱신하여 확인할 경우 해당 특성 필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크아웃하고 체크인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버전도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특성 자체를 볼트상에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에서 변경을 진행을 했을 때 CAD상에서도 변경이 진행이 되는지 우선은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편집해 특성 편집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열어서 해당 특성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닌 이런 탐색기 형태에서 수정을 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당 파일을 열어서 수정이 되었는지 도면상에서도 수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도면 내에서 수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 데이터 값도 같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항목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항목을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특성 편집을 해서도 사용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통한 복사 또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 복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복사 데이터는 엑셀 값,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각 도면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업데이트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 작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시게 되면 해당 목록을 가지고 내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리스트를 취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하나의 기능으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트상에서 제공되는 검색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검색 항목의 경우에는 탐색기에서 검색하셨을 때는 보통 파일명이나 내부에서 작성해 놓은 몇 가지 요 속성들만 검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데스크 볼트 상에서는 단일 항목에 대한 검색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AND나 OR 조건들을 통해서도 검색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됐을 때 나타나는 필드값 역시 사용자 임의적으로도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조건을 입력을 한 다음 한 번 더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른 검색 값이 나타나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검색 조건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해당 검색 조건을 저장해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진행을 해서 자주 사용되는 검색 조건, 즉 간단한 필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사용을 할 때 리스트 형태로 해당 조건을 바로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부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작성 당시 만들어놨던 조건이 입력되면서 자동으로 검색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제 검색 기능 중에 인덱싱을 진행을 해서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워드나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캐드나 인벤터 내부에 있는 텍스트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문서 하나에 임의의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체크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덱싱 검색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간단한 조건 하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으시고요. 서버 항목에서 볼트를 선택을 한 다음 클릭해서 컨텐츠 인덱싱 서비스라는 이 부분을 얘 형태로 활성화만 진행을 해주시면 이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덱싱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검색이 되지는 않으시고요. 일부분에 대한 시간만 지나시게 되면 해당 입력한 텍스트를 검색창 내에 입력을 했을 때 해당 텍스트를 가진 문서들이 자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관리를 좀 더 유용하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각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오픈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인덱싱을 통해서 서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캐드뿐만 아니라 워드나 아니면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도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영상들 간단하게 간략하게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은 템플릿 형태로 사용이 되고 체크인, 체크아웃이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사용이나 변경에 대한 이력, 추적을 좀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을 오픈해서 해당 표제란, 여기에서는 표제란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표제란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표제란에 있는 값들을 각각 찾아서 오픈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닌 탐색기 내에서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덱싱 검색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찾기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필드 값들을 통해서 리스트 생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리스트들은 보다 쉽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벤터 파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방금과 같이 간략한 소개와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벤터 이 항목에서는 단순 기능이 아닌 전체적인 그냥 플로우 맵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인벤터에서 애드인이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을 볼트에 적용하는 방법과 간단한 볼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각 탭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다음 캐드에서 보셨던 특성 편집이 인벤터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조립품이나 부품들에 대한 설계 복사 방법, 그리고 파일명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
다음 문서 참조 이런 형태로 영상 설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째로 인벤터를 보셨을 때 일단은 가장 많이 보시는 이 리본 탭에 별도의 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탭을 통해서 로그인이나 이제 체크아웃, 체크인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통해서 경로를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기존 사용과 달리 볼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명칭을 조금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사용을 하기 전, 볼트 내에 사용하기 전에 롤컬 위치에 해당 프로젝트 저장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장을 진행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단일 프로젝트 설정처럼 해당 내부를 보시게 되면 IPJ 프로젝트 파일과 올드 버전 폴더가 있는데 작업 공간을 볼트와 맞춰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프로젝트 옵션에서 작업 공간의 경로를 변경된 경로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별적으로 작업 공간을 지정을 해 두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지정이 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볼트상에 업로드하기 위해 일단은 액세스라는 탭에 폴더 매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폴더를 볼트상에 어떤 경로에 매핑을 시킬 건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상위로 진행을 하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생성되어 있는 컨텐츠 센터 파일즈라는 항목에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을 하게 되면 별도의 업로드된 내용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 상황에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체크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을 통해 업로드를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게 되면 체크인을 진행을 할 때 이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도 함께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볼트를 확인을 하게 되면 작업 공간 경로에 부품이 생성이 되고 제가 처음 지정했던 프로젝트 경로에 다우 데이터 IPJ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립품 파일 하나 업로드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단품 CAD 파일처럼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 간단하게 다음 버튼 동일하게 스캔을 진행을 해 파일의 내역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 볼트에 대한 로그인 볼트에 대한 로그인을 진행하고 어떤 경우 아까 작업 공간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해당 폴더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일들에 대한 업로드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오토로더를 사용했을 경우 이 디자인스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더 자동으로 추가 생성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들이 체크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모두 다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뷰 사용자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필드값 역시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정 내용에 따른 버전 확인은 사용 내역에서 동일하게 확인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파일에 대한 구성의 내용은 CAD 파일과 인벤터 둘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CAD에 대한 특성을 가져와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존에는 CAD 블럭에 대한 속성 값을 가져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은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iProperties에서 삽입되는 특성들을 가져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성을 가진 폴더를 선택을 해서 가져와 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리스트는 사용자 속성 항목 역시 가져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제거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 이 목록 자체를 비오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도 파일이 자동으로 값이 수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나의 파일을 체크아웃 한 다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iProperties 이 부분에 사용자 속성이 이미 삽입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쪽에서 윗부분 단품 개수라는 목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체크인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다시 볼트를 확인을 하게 되면 볼트 갱신을 진행을 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수량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CAD 파일 특성을 변경을 했던 것처럼 특성 편집 항목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내용들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거하고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간략하게 메뉴 하나를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해서 속성 탭에 들어가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 해당 값들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파일을 오픈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닌 이 해당 항목도 일괄 선택을 진행을 한 다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한꺼번에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하단 부분의 사용 내역, 우측에 사용과 사용처 두 가지 메뉴가 더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용처 부분은 선택한 파일이 어떠한 파일에서 사용이 됐는지 모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 탭에서는 이 파일에 사용된, 즉 참조된 항목들이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최상위 조립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조립품에 있는 각 부품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필드 역시 사용자가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장점 하나도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벤터, 즉 3D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볼트상에서 간략하게 모델에 대한 형상, 검토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찾기 기능 역시 인덱싱이나 조건 검색 역시 제공이 되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계 복사 기능인데요. 이 설계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복사하셨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설계 복사를 했을 때 참조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시게 되고요. 아니면은 파일 자체를 복사를 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참조가 깨지지 않아서 단품을 여러 개의
조립품에서 사용을 했을 때 하나 조립품에서 수정을 했다가 나머지 모델들까지 한꺼번에 업데이트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그런 오류들을 줄여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위치를 잡아주고 다른 위치를 하나 잡아주고 이제 부품, 조립품을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조립품에 포함되어 있는 하단 부분에 파일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파일들의 파일 상태라는 항목을 통해서 조립품을 복사를 하면서 기존 부품의 위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지 또는 부품까지 함께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 주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부품만 복사로 진행을 하고 이제 복사를 했을 때 뭐 접두화나 전미어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부품이 어떤 형상인지는 뭐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복사된 내용의 폴더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우라는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자동으로 되었고요. 이제 해당 부분에 선택한 최상위 조립품과 하단 부분에 복사 형태로 변경한 부품만 따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오류 중 하나, 파일명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파일명이나 경로가 변경이 되면서 조립품 내에 참조가 깨져 뭐 부품의 경로를 다시 찾아달라라는 메시지들을 뭐 자주 접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요 이름 바꾸기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품을 선택을 하고 해당 부품에 대해서 이름을 변경을 해 주시거나 지금 보신 것처럼 앞쪽에 번호 형태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단일 파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개 파일 한꺼번에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내용을 조립품 내를 실제로 조립품을 오픈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파일을 체크아웃해서 열어봤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품 없이 내부 부품들에 대한 명칭들이 함께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 체크인을 먼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일 첨부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일정 파일, 뭐 조립품이나 내부 부품을 선택을 해서 각각의 3D 파일뿐만 아니라 DWG 또는 텍스트 아니면 MS 오피스 문서들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은 사용이라는 탭에서 첨부 파일 형태로 추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여러 가지 파일들을 첨부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 이 모델이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생성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해당 모델에 대한 스펙에 관련된 뭐 사양서나 시방서 아니면 완료된 후에 조립품을 완료하고 해당 조립품 검증에 대한 뭐 보고서들 이쪽에다가 첨부를 진행을 해서 각각의 문서를 뭐 개별적으로 찾아서 확인을 하거나 따로 모아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닌 이쪽 부분에서 리스트를 확인해 접근할 수 있게 조금 빠른 사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에 복잡하던 작업들이나 불편하던 작업들을 좀 더 쉽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볼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일 관리의 편의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뭐 사용이나 사용처를 통한 참조 상호 관계 아니면 참조 기능을 통해서 일반적인 다른 문서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편한 확인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속성들 같이 이제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바로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계 복사 기능이나 이름 변경 기능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감소가 진행이 되시게 되겠고요. 첨부 기능을 통한 전체적인 첨부 파일 관리까지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벤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들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보다는 별다른 세팅 많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발표,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진 부분이 있으신데요. 지금부터 볼트 서버 구성 및 설치 방법 관련해서 성광호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손광호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지금 앞서 오토캐드와 인벤터에 대한 볼트 활용 부분을 보셨던 부분은 현재 오토데스크 인벤터에 PDMC라고 하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볼트 베이직 기능이고요. 추가적으로 BOM이나 리비전 아니면 변경 이력에 대한 이슈,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분의 컨텐츠는 볼트 프로라고 하는 별도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기능 외에 이제 그 볼트 서버를 구성하거나 클라이언트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현재 유저별 어카운트 로그인 라이센스 형태로 바뀌었고요. 지금 account.autodesk.com 사이트로 가셔갖고 개인 계정에 대한 부분을 로그인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PDMC를 사용 가능한 유저에게는 오른쪽에 보시면 내 계정의 제품 및 서비스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해당 제품군의 볼트에 대한 설치 버전 파일들이 있게 되고요. 우측에 지금 설치 내지는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제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라 하면 다운로드 받으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브라우저 다운로드를 클릭 시 저장이 가능한 실행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볼트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 쪽에 EXL을 실행하시게 되면 C의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기본 폴더 쪽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볼트 서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어판에 IIS 서비스를 먼저 설치 후 해당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윈도우 서버 2016이나 19 같은 경우는 서버 역할 쪽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로드해서 체크해 두시면 그런 역할을 셋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의 압축이 풀리게 되면 우측의 설치와 사전 검사 실행, 도구 및 유틸리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전 검사 실행을 클릭 시 서버에 설치가 가능한 환경에 대한 사전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설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율라 조항, 그 다음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의 화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저분들이 설치 시 가장 애로사항이 이 중간에 사전 확인 중인 리스트와 필요한 작업, 경고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중간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항목만 잘 넘어가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신 부분이고 해당 오류 부분은 나오는 문제를 해결 가능한 도움말을 별도 제공하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하셔서 오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직접 검색을 통해서 조치를 하셔도 되지만 전문 파트너 내지는 엔지니어 쪽 지원을 받으셔서 구성을 하시면 가장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볼트는 MS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설치가 됩니다. 설치 이후에 바로 실행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서버의 콘솔이 시작이 되고요. 콘솔을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초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패스워드가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시고 작업되는 기본 파일 스토어 내지는 명명하는 부분의 DB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콘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백업 및 복원에 대한 기능을 좀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보셨던 인덱스 검색 기능에 대한 컨텐츠 인덱스 서비스를 로딩하실 수도 있고 활성 내지는 비활성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은 백업 및 복원이 어떤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서버 장애 시 해당 파일로 복원이 가능하십니다. 백업에 대한 부분도 자동 스케줄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버전 같은 경우도 간단한 설치가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 시 C의 오토데스크라는 폴더 쪽에 압축이 풀리게 되고
간단한 설치를 통해서 몇 분 안에 볼트 베이직에 대한 클라이언트 버전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앞서 보셨던 사용자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